부적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실 만한 부들은 동토부, 사방부, 그리고 뭐 삼재부, 종합부, 비방부 정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적을 쓰시는데 뭐 30만 원, 20만 원, 뭐 가끔씩 10만 원씩 받는 부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만 원 가지면 수시타산이 안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그 부적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만 써갖고 주는 거예요. 기소도 안 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만 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7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현재 28살 12년차 남자 무속인 연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부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부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적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실 만한 부들은 동토부, 사방부, 그리고 뭐 삼재부, 종합부, 비방부 정도. 일단 동토부, 사방부 이런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토지에 관련된, 땅에 관련된, 집에 관련된 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쓰면 좋냐면, 이런 사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형으로 됐을 때 양 꼭지점들 있잖아요. 네, 꼭지점들.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부거든요. 붙이거나 묻거나. 이런 부적은 어떤 부냐면, 내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쓰는 부적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다가 사업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땅이 좀 더 좋은 기운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어르신들 집 가면은 입춘대길 말고 이제 그 현관문 위에 이렇게 부적 3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통 그냥 그거는 동토부라고 그냥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3가지의 부적을 붙이는 거는 이제 집이 조금 더 기운 깨끗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탈 없이 지나가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붙이는 게 그런, 위에 현관문 위에 3장 딱 이렇게 붙이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분들은 삼재부나 아니면 그런 종합부를 쓰실 확률이 제일 많아요. 이 종합부는 뭘 꼭 넣어야 되냐면 건강, 재물, 금전, 그리고 인복, 요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연애, 뭐 학업 이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학업이나 연애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를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래서 진짜 막 절세 미녀가 내가 좋다고 막 매달린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연애를 못 하시는 분은 그 부적 쓸 돈으로 자기를 가꾸세요. 옷을 사시고요, 메이크업 하는 거를 사시고요, 피부 관리를 하세요. 그게 조금 더 빨리 연애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업 이런 거에 관련돼서 부적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쓰지 마시고 참고서, 강의, 뭐 혹은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나 무언가의 공간을 갖추세요, 그 돈으로. 근데 건강이나 재물, 금전, 인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내 노력 외에 운때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관리는 하고 열심히는 하되 이거를, 안 좋은 거를 조금 더 원상태로 돌려주고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니까 이 4가지는 꼭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비방부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주.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바람핀 배우자에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 한 커플이 있는데 남편이 혹은 와이프가 바람을 폈어요. 그럼 그 바람 폈을 때 난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 근데 바람은 안 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비방부를 지녀주면서 지금 그 바람 피고 있는 상대방을 멀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비방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이제 뭐 오래된 단독주택을 샀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동토부나 사방부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귀신을 비방할 때도 비방부를 쓰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서 나가버리게 할 때도 비방부를 씁니다. 그리고 삼재부. 일단 삼재부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 게, 삼재부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년치 삼재부, 그러니까 매년 쓰는 삼재부를 쓰길 권유드립니다. 왜냐면 처음 쓰는 분이 이 삼재부 3년짜리를 가지고 쓰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나는 3년 동안 지니는 삼재부를 지녔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무속인한테 매년 찾아가서 점을 보지 않겠죠. 올해 내 운대가 어떤지. 그죠? 근데 처음 삼재부를 쓰시는 분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올해 좋은 삼재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삼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년 점을 보면서 내 삼재가 올해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보고 부적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지니는 삼재부라고 해서 뭐 100만 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지니는 게 뭐 한 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좋을 때는 안 쓸 수 있잖아. 그럼 100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재부를 처음부터 그렇게 3년 동안 쓰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맹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무속인은 100%는 없어요. 네. 무속인은요 100%는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100%에 가까운 근사치를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속인 제자기를 열심히 가는 거지 100%는 없습니다. 95% 정도다. 네. 남은 5%에 조금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부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한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6개월. 피님 1년 이내. 오, 피님은요? 1년 정도. 보통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부적의 효염은 1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부적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부적마다 다르고 그 금액대마다 달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진짜 뭐 10만 원, 20만 원의 부적을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진짜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가는 부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적들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6.25 전이라고 할까요? 남북 간의 그 단절이 없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부적은 평생 지니는 걸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북줄기, 한양줄기가 갈리고 뭔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적도 하나의 그런 장사 수단이 됐어요. 이게 무속인도 하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에 맞게 금액을 조율해서 그 기간에만 쓸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무속인들 중에서도 정말 잘 쓰는 부적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재부를 잘 쓰는 무속인이 있을 거고, 뭐 이사할 때 들어가는 동토부라던가 사방부라던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비방을 잘하는 비방부를 잘 쓰는 무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무속인 분들한테 찾아가서 쓰게 되었을 때 그분들도 이제 한번 쓰고 이렇게 딱 끝나면 참 좋겠지만 물가도 오르고 이제 그 저희의 사업장이 그런 신당이나 법당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가 좀 있는 걸로도 생겨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년짜리 부적은 종합부라고 해요. 이게 해마다 무슨 띠가 좋고 무슨 띠가 안 좋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띠들은 그 1년만 잘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년짜리 부적이 만들어진 거고요. 20년 동안 가지게 되는 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들한테 써주는 건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저희는 이제 표현하기를 빛을 못 볼 아이였는데 빛을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명은 짧단 말이죠. 그 명을 조금 길게 명달이 이어주는 것처럼 해서 이제 20년 동안 자는 방 안에 이렇게 지니는 부도 있고 평생 지닐 수 있는 종합부도 있고요. 근데 기간이 길면 금액이 비싸지겠죠. 근데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좀 싸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종합부를 쓴다라고 쳤을 때 이 무속인은 신도이고 부적의 효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신도들한테 하는 그런 축원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게 기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속인들은 인건비도 나가고 이제 그 부적에 있었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빼주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짜리를 했을 때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무속인은 10년 동안 하는 그 값어치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1년짜리를 하면 그 1년짜리 안에 그냥 그 값어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적을 쓰시는데 뭐 30만 원, 20만 원, 뭐 가끔씩 10만 원씩 받는 부적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만 원 가지면 수시타산이 안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그 부적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만 써갖고 주는 거예요. 기소도 안 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만 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적은요, 어떻게 쓰냐면 새벽 4시쯤에 부적을 씁니다. 부적을 쓰고 그거를 신당에 올려놓고 축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과정을 약 한 달 정도, 정성이죠. 네. 말 그대로 이런 부적이나 무속신앙의 일은 모두 다 정성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나간다. 20만 원, 30만 원으로 수시타산이 안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부적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부적을 쓸 때는 무속인 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이 무속인 분이 믿을만하다 라고 했을 때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시면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해도 안 늦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무속인 분들이 야, 너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큰일은 잘 안 나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부적을 쓰시면 되고요. 너무 싼 부적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으니 정말 이거는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언제 썼는지 모르는 부적들이 있어요. 혹은 부적 기한이 끝났는데 그럼 이거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는 내가 이 무속인한테 부적을 썼어요. 그럼 이 무속인한테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부적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무속인이 알아서 처리를 할 거고, 혹여나 내가 이 무속인한테 가기 싫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태우세요. 불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운 곳에서 태우세요. 그게 아니고 난 태우기도 좀 그래요 라고 하시면 그냥 그 부적 자체를 검은 봉투에 싸서요. 검은 봉투에 싸서 일반 쓰레기에 넣고 바로 버리십시오. 바로 버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가장 베스트는 그냥 쓰셨던 무속인이나 혹은 새로운 무속인 한 분한테 가서 이제 상담 받고 하다 보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적이 있으면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무속인 분들이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